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안동의 피해 규모는 91억 원에 달했습니다. 문경시 원도시민 흥덕동에 가족센터와 어린이 물놀이 시설, 생활공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했던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주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삼선 정인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K2 군공항 이전 후 남게 되는 부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의 조사 결과 안동시의 총 피해 규모는 91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 원을 크게 초과한 수치입니다. 안동시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50%에서 최대 80%까지 국비로 전환돼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영양군 청기면도 이번 특별 재난지역에 추가됐습니다.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경부 북부 지역에서 다채로운 여름축제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은어 맨손잡이와 반두잡이, 숯불구이 등을 즐길 수 있는 봉화은어축제가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일대에서 개최되며 안동의 대표 여름 물축제인 수페스타는 성이호구 앞 낙동강변 둔치에서 K-팝 콘서트 등과 함께 펼쳐집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영주 시원축제도 시민운동장 앞 문정둔치 일대에서 열려 다양한 놀이기구가 운영되고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영양군 선바위 관광지에서도 제1회 선바위 퐁당퐁당 물놀이 축제가 다음 달 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옛 도심 지역에는 가족이 함께 이용할 문화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문경의 원도시민 흥덕동에 가족센터와 어린이 물놀이 시설, 또 생활공원이 생겼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했던 지역 주민들이 반길 소식,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놀이장을 찾은 아이들의 표정이 해맑습니다.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신나는 추억까지 있었습니다. 물놀이터 옆 축구장 6개가량 면적인 4만 1,000제곱미터 규모의 생활공원에는 산책로와 휴식 공간, 체육시설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터까지 마련됐습니다.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나이대의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오는 10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문경시 가족센터도 준공됐습니다. 사업비 88억 원을 들여 2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가족센터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육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돼 가족 복지 서비스의 중심지가 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크게 반깁니다. 신도시인 모전동에 근린공원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 것과 달리 원도심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균형 발전에서 주민들께서 낙후됐다고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흥덕 생활공원과 가족센터가 이렇게 건립됨으로 해서 그동안 낙후됐던 우리 시민들의 그런 마음도 좀 달램도 되고. 문경시는 지난 6월에 준공한 영강보행교에 이어 대규모 가족 문화 공간이 들어서며 흥덕 지역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등 젊은 인구의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모전뿐이 아니라 이 흥덕도 함께 개발하고 또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 소외계층을 위한 놀이문화시설과 함께 했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개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문경시는 앞으로 돈달산을 서울 남산과 같은 휴식처이자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주 어린이박물관학교 개교 70주년 특별전 함께 지킨 오랜 약속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어린이박물관학교의 7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던 시절, 어린이들에게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는 경주 지역을 기반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역사 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고 성장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의 7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함께 지킨 오랜 약속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배웠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를 발판으로 사회의 중요한 인재가 될 수 있었는지를 여러 가지 교육 자료와 그다음에 생활의 흔적 등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의 역사와 교육 성과, 그 뜻을 이어온 인물을 조명하는 전시회입니다. 특별전은 학교, 개교와 성격, 배움, 교육 과정과 교과, 익힘, 체험 수업과 활동,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기억과 기대 등을 주제로 열립니다. 전시품 80여 점을 볼 수 있고 관람객들은 수업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관람하신 분들이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의 제71기 특별반이 되어서 입학에서 수료까지 일련의 절차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주에 여행을 오셨더라도 저희 박물관 특별전을 방문하셔서 새로운 경험을 신선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 개교 70주년 특별전 함께 지킨 오랜 약속은 오는 9월 22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지난 22일 새벽 휴가 나온 군인 2명이 광주광역시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통근버스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자전거 도로에서는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고 역시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5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목숨을 잃고 5,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속으로 달리고 헬멧을 쓰지 않고 타거나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휘젓고 달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면허가 있어야 하며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13살 미만은 절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주행 속도는 최고 시속 25km로 제한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절대 달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건데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2인 탑승 역시 불법입니다. 헬멧 착용과 교통신호 지키기도 필수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타고 난 후에 거리에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것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주차 에티켓을 지키는 것도 사고를 막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편리하지만 순식간에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한 운행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삼선 정인숙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K2 후적지 개발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동구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게 기여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후반기 동구의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정인숙 의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최초로 여성 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선출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를 동구의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는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여성으로 새로운 시각과 감성을 의정 활동에 잘 반영하여 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정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전반기 활동도도 있으셨지 않겠습니까? 전반기 활동은 또 어땠는지, 후반기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할지 말씀 듣고 싶은데요.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기 동안 동구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후반기에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모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대구 동구에 또 많은 현안이 있지만 또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가 또 있으실 텐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현안과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 동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K2 후적지 개발입니다. K2 군공항 이전 후 남게 되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동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이를 통해 동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K2 후적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후반기 활동을 기대하는 구민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구민 여러분들께도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항상 동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동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후반기 의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교육청이 다음 달 경북에서 열리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자원봉사단 발대식과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16년 만에 경북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다음 달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구미와 안동, 경주, 포항 등 4개 지역 7개 경기장에서 17개 시도 1,700여 명이 참가해 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한편 포항 동성고 재학생으로 홍보대사에 위촉된 학생 가수 전유진 양은 다음 달 26일 구미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축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북은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첫 종합 우승을 거둔 이래 학생부는 6년 연속 우승, 일반부를 합산한 종합 성적에서는 4년 연속 종합 우승을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